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하루 전날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시는 분, 여행을 떠나시는 분 모두 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마켓 브리핑 제목은 우한 폐렴과 보잉, 이 두 변수가 증시의 빅 리스크라는 점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다우, 나스닥 등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9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S&P 500은 아주 조금 올랐죠. 그런데 장 시작과 장중 내내 나스닥 다우지수 다 플러스로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다. 핵심 변수는 미국의 채권금리입니다.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약간 하락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투자시장에서 채권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 점이 위험에 대비하는 투자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뒤쪽에서 결론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우한 폐렴 사태 끝난 것인가? 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코스피가 급등을 했어요. 화요일에 이 우한 폐렴 문제로 20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딱 하루 만에 완전히 급반등을 했죠. 기관이 매수로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모든 게 또 끝났다. 사람들은 안심하죠. 희한합니다.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 왜? 어젯밤 연합뉴스입니다. 12시 다 돼서 나온 뉴스인데요. 우한 폐렴 사망자가 17명으로 급증했고 확진자는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우한 폐렴 사망자가 9명이었죠. 거의 2배로 늘어났고요.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전염병이 돈다 하더라도 사람은 본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피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해서 이 관광객, 일주일 동안 중국 최대 명절이죠. 춘절. 이때 중국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외국으로의 관광객도 늘어납니다. 한국도, 그 다음에 일본도, 전 세계 이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죠. 이 숫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춘절 기간 동안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을 해버리거나 혹시라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거 증시의 편익입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중국에서만 있고 미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관리 가능하다. 이런 뉴스 때문에 안심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증시 며칠 쉽니다. 쉬고 있는데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 대책이 없죠. 골드만삭스가 우한 폐렴 사태로 국제 원유가 하향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원인균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균, 우한 폐렴, 이게 WTI 기준으로 국제 원유가를 배럴당 3달러 내려 보낼 수 있다. 하향시킬 수 있다 경고를 했어요. 그 이유는 교역량과 교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한 폐렴이 연초부터 발생했던 뉴스와 함께 WTI 가격은 현재 연초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연초에 64달러, 5달러, 물론 이때는 이란 드론 공격, 술레이마니 피격살인이 있었죠.
그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 원유 가격은 62달러, 1달러였어요. 그런데 우한폐렴 얘기가 나오자마자 현재 58달러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고하기 전에 이미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한폐렴하고 도대체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고 골드만삭스가 한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광객 또는 정부의 통행 제한. 그렇죠. 중국 정부가 이 우한폐렴이 확산되면 당연히 통행 제한을 시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항공기 연료,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타이어 원료인 고무의 수요 감소도 초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확산되면 중국의 춘절 이후에 열심히 건설 중인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차단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철강의 수요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도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난 2003년 사스죠, 사스.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중국이었죠. 그때 원자재 가격을 보니까요. 저 그림에서 분홍색 부분이 사스가 출현하고 사스가 상황 종료 약 4개월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당시에도 10% 정도 하락했었어요. 자,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글로벌 경기 위축된다.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 위축, 글로벌 경기 화랑의 바로미터거든요. 골드만삭스도 블룸버그도 이야기하듯이 이 우한폐렴이 추가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10% 하락한다. 당연히 글로벌 증시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락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우한폐렴의 불확실성은 하필이면 중국 연휴, 중국 관광객이 전 세계 사이트로 빠져나갈 이 시점이었다는 이게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래서 우한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백신 치료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왜?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외의 국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패닉, 환자 수가 급증해버리면 준패닉,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될 상황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현금 비중 확대다. 최소한의 비중이라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자. 아마도 오늘 이 생각은 증시에서 시작과 동시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음 보잉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잉이 오늘 새벽 737 맥스의 생산 재개를 다시 연기하겠다라는 보잉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잉 주가 당연히 많이 하락했죠. 근데 이 보잉 737 맥스의 생산이 중단되는 건 보잉사, 이 회사, 단일 회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보잉의 737 맥스 중단은 미국의 GDP와도 그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년 제가 12월 22일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올해 1월 12일 폼페이오 장관이죠. 문우신 장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우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문우신 장관도 737 맥스 위기 생산 중단이 다시 연장될 경우 미국 GDP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GDP 0.5%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압박이자 악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너무 오르고 싶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태도를 받고 시장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당연히 이 또한 증시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다. 737 맥스 중단이 왜 이렇게 미국의 GDP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3월이죠. 작년 3월에 737 맥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항공기가 출항했죠.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저 붉은색 밑에 차트가 내려오고 있죠. 저게 뭐냐면 판매는 중단된 거예요. 3월 이후 737 맥스의 판매는 중단됐지만 검정색 그대로 생산은 계속되고 있었다. 즉 생산은 계속됐고 판매는 중단됐으니 재고가 늘어났죠. 재고가 늘어난 것은 당연히 GDP 상승에 계속 플러스되고 있었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생산이 중단됐죠. 1월부터. 그러면 재고 증가도 멈췄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GDP 축소가 되는 거고요. 고용도 당연히 줄여버리겠죠. 이미 2,000명 가까운 노동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생산과 GDP가 상당히 밀접합니다. 생산 중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늘어난 재고, 많이 늘었거든요. 재고 대수인데 생산이 중단된 시점 오른쪽에 빨간색이 688대였는데 저만큼 항공기 생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재고 증가가 계속됐어요. 저게 멈추면 GDP 증가도 멈추고 오히려 GDP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걸 문호신 장관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보잉 사태 때문에 GE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어요. 이 737 맥스 엔진은 결국 GE가 공급하는 건데 생산 중단이 길어질 만큼 당연히 GE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걱정이 있는 거죠. 현재 51선에 딱 걸쳤습니다. 만약에 내일 51선에서 반등하지 않는다면 저 200일선 붉은색 있죠. 1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 몇 달 동안 GE 주가는 51선에서 항상 반등을 했었다. 그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GE 사태에 뜬금없는 분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보잉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Very disappointing. 아주 실망스러운 회사다. 보잉은 미국 최고, 미국을 상징하는 회사이죠. 그런데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disappointing company.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회사다. 뭐 이런 개벽다 같은 회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저러고 나섰을까? 추정을 해야죠. 그래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보잉을 비난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이야기할 분은 절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을 비난하면 아무리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보잉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관계자는 보잉의 안전성 허가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하죠? 좀 단호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생산 중단이 길어지는 거고 길어질 때 이 GDP 하락은 지속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산이 재개될 시점은 그대로 GDP가 상승으로 플러스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보잉의 생산 시점을 올해 6, 7월 정도 자신의 대선에 가까운 시점까지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혹시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 상승으로 불러올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보잉의 생산 재개, 상당한 재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2,500억 달러 중국 생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그대로 놔뒀어요. 만약에 주가 상승이 필요하다. 그 관세 반절 정도 하락해주면 상승 재료가 되겠죠. 즉 하반기 6, 7월 이후에 대선에 가까워질 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과 프랑스 디지털 세금이죠. 구글에 대해서 수억 달러 세금을 매기겠다 그랬었죠. 그래서 미국은 지난번에 너 세금 매기면 니네 와인, 명품 전부 다 우리도 보복관세 매길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디지털 세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프랑스와 미국의 주무장관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중국의 페이스2,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이 디지털 세금도 유럽과 싸우는 문제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관세 분쟁, 중국과 유럽 다시 한번 싸울 수도 있으니 대선 이후의 변동성에는 대비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핵심 이 변수는 우한 폐렴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한 폐렴의 확산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 인구가 전 세계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조심하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확대보다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이런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새벽 마친 데에서도 슬쩍 나왔습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보이시죠? 불과 새벽 4시까지는 신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장막판 1시간도 남기지 않고 저렇게 윗꼬리를 남기고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승을 마치고 이제는 좀 조정 좀 하자 이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차익 실현이죠. 왜? 우연폐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상승 에너지를 축소시킨 게 우연폐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죠. 연초에 들어서 미국 채권 펀드의 유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채권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결국은 조정할 것이다 라고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한 폐렴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문제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당연히 안전에 대비하자. 오늘 좀 수익 실현하자. 반도체 주라 하더라도 10% 정도는 수익 실현해서 연휴 마음 편히 보내자. 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름동에 사시는 송연현 씨 선물해 주신 에센스 제 피부톤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연현 누구냐고요? 저와 절친의 아내입니다. 우리 제수씨 오늘도 근무하시는데 힘내십시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쉬시고요. 명절 연휴에도 중국 투자 관련해서 중요한 분 인터뷰를 30분짜리 2편을 준비해 놨습니다. 운전하실 때 경제 공부하자. 아셨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